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말하고 있는 2026년도에 상승할 수 있는 주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주식들 중에는 고급 소비재 트렌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 주식들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식들이 일단 총 5개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엔비디아, 둘째가 비자, 펜스케, 올리,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기 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분산 투자하셔도 되겠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가 잘 가는 종목을 하나를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관점을 가지고 고르는지, 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로 펜스케라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펜스케는 우리가 미국에 사시면 잘 아시겠지만 유월 같은 거 있죠. 자동차 빌려가지고 이삿짐 나르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펜스케입니다. 유월은 조금 일단은 오래된 거고, 펜스케는 조금 더 좀 뉴하면 신차 같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 떠나서, 자, 펜스케 같은 경우는 신차라든지 중고차, 자동차, 그 다음에 금융보험 이런 것들, 자동차 관련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뭐 아우디라든지 멀세디, 그 다음에 랜드로버 이렇게 좋은 회사들이 있죠. 신차들. 자, 그런 것들도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익이 더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스케가 고가 소비자층이라는 가장 중요한 인구 통계학적 집단에 대해서 노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층이 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의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분이 고급 차량 분야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관세 관련 가격의 위험성을 줄이고 차량의 복잡성, 기술 발전에 따른 부품이라든지 서비스 분야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펜스케가 인수 합병의 적극적인 성향 덕분에 성장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펜스케의 선별적인 인수 대상의 성장 방식, 낮은 순부채 비율 이런 것들이 국내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인수 합병이 적극적이라는 것들, 고가의 소비자층이라는 것들, 자, 그런 것들에 인해서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골드만삭스 이야기하고 있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제 매기가 어디로 돌고 있냐, 금융주로 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016년도는. 그래서 해당의 투자은행은 2016년도 향해서 전속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최근 중동에서 CFO와의 가진 회의에서 매출의 성장, 생산성의 측면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확인이 되고 있다. 목표 주가 850달러에서 9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인수합병, IPO 활동의 반등에 따른 긍정적인 주당 순이익 EPS의 수정치가 상당히 일단 많다는 겁니다. 이번에 일단 2010년도는 IPO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장을 하니까 그때가 버블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펀더멘탈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회사는 올리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할인 소매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 145에서 150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신규 매장의 개설 가속화, 그다음 성장을 통한 소매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이점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새로 들어선 매장 대부분은 파산 임대가 아닌 공개 시장에서 인수된 기존의 빅로츠의 매장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올리스는 모든 인구의 통계학적 계층의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회사 측이 밝히고 있고, 특별히 고소득층, 젊은층, 고객층의 호주에 힘입어서 고객 수가 12% 정도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인쇄 광고에서 디지털이라든지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의 전환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경쟁사보다 20에서 70% 저렴한 가격으로서 필수 소비자가 아닌 제품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소매업계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시하고 있는 275달러 목표 주가는 현금 제외 기준으로 해서 2027년도에 P/Rati오에 28배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과거 P/Rati오의 범위는 25배에서 56배 이내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엔비디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컴퓨팅, 네트워크 시장에서 선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P/Ratio를 일단 정담한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글로벌 AI의 프로젝트의 변동성이라든지 게임 시장의 경기 순환, 전력 공급 문제에 대한 우려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자 주식은 매우 매력적인 수익 잠재력을 지닌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겠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기회로서 규제라든지 소송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비자는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현재 주가는 과도한 시장이 파기 우려, 그다음 AI 위험의 선호 주식으로서 자금 이동에 힘입어서 10년 동안 최저 수준에 근접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5개 주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픽업을 해봐야 되겠죠. 골드만삭스, 엔비디아, 그다음 올리라고 펜스케, 그다음 비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5개 종목에서 저 5가지로 일단 분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일단 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보게 되면은 한번 말씀드렸듯이 자, 이렇게 사각형이 오각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 오각형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성장입니다. 성장. 성장이 없으면은 캐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시작해서 물건이 안 팔리면은 그다음 뭐 이익이고 밸류에이션이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장이 되고 있느냐. 즉 말해서 계속해서 그로 성장이 매출의 성장이겠죠.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야만이 레버뉴 성장이 가장 크게 일단은 지금 작동을 한다. 그래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입니다. 자, 매출의 성장이 안 되면은 다른 거는 뭐 첫째고 두째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매출이 성장되고 있느냐. 그래서 매출의 성장이 가장 큰 첫 번째가 성장이다. 자, 두 번째는 성장을 했으면은 profitability 있죠. 즉 말해서 수익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매출이 성장하고 수익성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 기업일 때는. 근데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은 매출의 성장이 나타나겠죠. 매출의 성장이 나타난 후에는 EPS가 아무래도 성장이 되겠죠. EPS의 전망치가 나오겠죠. EPS 리비전이. 그래서 EPS의 리비전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요 삼각형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이 되고 있는지, 매출의 성장, 그 다음에 이익이 지금 나고 있는지, 이익이 나고 있다면은 앞으로 이익의 비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리비전은 전망치, 이익의 전망치가 계속해서 성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 이익의 전망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트라이앵글이 가장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밸류에이션이겠죠. 지금 이제 비싼지 싼지 밸류에이션 우리가 봐야 되겠고 그 다음 들어서 그 밸류에이션이 비싼지 싼지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모멘텀하고 또 같이 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위에 있는 세목 있죠. 이 트라이앵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단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이렇게 오각형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분석할 때는 이 오각형에 따라서 정말로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밸류에이션이 안 좋죠.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이 안 좋다는 말은 밸류에이션이 높아서 지금 이제 주가 사기는 좀 그렇고 빠지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걸 지금 사기는 좀 그렇고. 자, 엔비디아 역시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나쁜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자, 그렇다면 얘도 조금은 더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리도 마찬가지고 밸류에이션 안 좋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조금은 안 좋은 가운데 있다. 밸류에이션이 안 좋은 가운데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봤을 땐 성장이 좋다는 말로도 될 수 있겠죠. 앞으로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붙겠다. 그렇다면 성장이 좋고 밸류에이션이 낮다 했을 때 모멘텀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모멘텀도 좋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각형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체킹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부터 한번 보게 되면 이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P 레이쇼 난객 기준으로 봤을 때 펄스트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가장 낮은 것이 아무래도 펜스케니까 이게 가장 낮다. 저렴하니까 주식 사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사는 요거는 금융주죠. 요거는 지금 반도체죠. 요거는 이제 소매업체죠. 요건 자동차 업체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카드 업계죠. 업계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업계마다 다 다른데 그걸 갖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항상 상대평가는 그 같은 업종끼리 돼서 지금 골드만삭스가 18배라면은 다른 지금 이제 금융업체는 뭐 11배수, 12배수밖에 안 나오죠. 하면 상대적으로 얘는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 항상 같은 업종끼리 봐서 그때 대한 밸류에이션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성에 있어서는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의 성장이 있죠. 이거는 10%, 이거는 엔비디아는 73%, 12%, 2%, 10%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성장성은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3년치, 5년치를 본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보다는 성장이 좋은 회사들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일단 지금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성장은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수익성 한번 봐야 되겠죠. 수익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자, 요런 수익성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ROE입니다. ROE가 있는데 자본 대비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지. 골드만삭스 13%, 엔비디아가 170%나 되고 있다. 100% 넘어가니까 뭐 더블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엄청나죠. 올리 12%, 그 다음 펜스케 17%, 그 비자도 52%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GP 마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83%, 70%니까 거의 뭐 지금 동률 가운데 있죠. 이렇게 금융업종들은 GP 마진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가가 별로 안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캐시프로 오퍼레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여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지금 엔비디아가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먼저 차트 보고 모멘텀이 있는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골드만삭스는 지금 이제 900불 때까지 왔죠. 목표주까지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을 본다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거리겠죠. 그렇다면 좀 많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고,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 아니겠죠. 그래서 시간을 두면서 내려올 때, 자, 그럴 때가 매수 관점이다. 그것이 한 840불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려올 때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50을 밑에 떨어질 때, 자, 고를 때 담아가는 주식이 아무래도 좀 골드만삭스가 돼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5년 평균 있죠. 자, 그거 자체가 16배수, 11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이 16배수니까 이건 좀 고평가돼 있죠. 이거는 좀 빠질 때 우리가 사야 된다. 지금 사기는 조금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일단 헤드앤숄더가 나타났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를 일단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매집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좀 주면서 좀 더 밑으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좀 줍줍할 수 있다. 자, 아무래도 좀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기다려 볼 때다. 좀 더 많이 내려왔을 때, 자, 그럴 때가 담아갈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25배수죠. 근데 5년 평균을 봤을 때는 40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아직까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펜스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뜨리바닥이나 포바닥 됐을 이럴 때는 좀 살만하죠. 이런 때 좀 살만한데 지금은 좀 많이 올라갔고 또 200일선에 걸쳐 있죠. 자, 그렇다면 또 밸류에이션 봐야 되겠죠. 그렇게 모멘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떨어진다든지 눌릴 때는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사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펜스케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본다면 5년치 평균 있죠. 자, 보통 보면 5년치 평균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한 9.5달러 정도 되고 있는데 현재가 9.5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가 12배수 되고 있으니까 좀 높죠.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사기는 조금은 거북한 가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내려온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리 있죠. 자, 올리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좀 하락되고 있죠. 이렇게 상승되는 추세에서 사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하락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세가 상승되다가 하락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사기는 거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멘텀이 살아있어야만 이 주가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은 하락되는 모양이 있죠. 그렇다면 주가가 가기가 좀 거북하다는 겁니다. 이런 밸류에이션이 좀 낮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가 하락되어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다. 자, 그것도 200일선 밑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들어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5년치 평균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한 30배수 정도 되고 있고 현재가 26배수니까 좀 저평가돼 있죠. 자, 근데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그렇게 살아있지 않는 주식은 들어가서 먹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 차트상에서 좀 안 좋은 모양은 제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비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일단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죠. 이평선 모두다가 정비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지금 5월로 봤을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27배수니까 거의 지금 이제 동등하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일단 직모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비자 아니면은 지금 요 세 가지 종목이 추려되는데 자, 비자, 엔비디아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2017년도를 가지고 EPS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14.43이니까 여기다가 27배수 정도 해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평균값이니까 저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4배수죠. 14.43에다가 27배수 정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389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389불 뭐 390불 잡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390불이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직전 고점 넘어서서 이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390불 안 보더라도 직전 고점만 보더라도 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저점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폭을 본다면은 한 8% 이상은 좀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종목 눌린다면은 우리가 매수의 관점에서 분할하셔서 들어가면은 좀 아무래도 주가는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한 32배수 정도 나오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봐서 자, 그렇다면 30배수는 충분히 줄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은 30배수 줄 수 있으니까 7.44죠. 7.44가 2027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7.44에다가 30배수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잡아도 223불은 되지 않겠는가.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면은 좀 매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좀 하락되는 추세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세는 상당히 좋지 못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인지 성장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또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직전 저점대 170불대, 자, 그 밑에라든지 그 가운데 오면은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 현재 밸류에이션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고 만약에 좀 더 눌린다면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아무래도 지금 목표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이나 매출 계속해서 체킹해 보시면서 들어가죠. 모멘텀도 일단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이평선을 다 뚫었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나마 좀 눌릴 때 좀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리는 조금 일단 추세가 200일선 밑에 있고 좀 내려가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일단은 약간 일단은 지금 이제 낮게는 형성되고 있지만은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기는 조금 일단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펜스케 역시도 지금 이 정도 내렸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지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모멘텀도 200일선에 거쳐 있기 때문에 좀 더 눌린다면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금 더 많이 눌릴 때, 자, 그럴 때가 들어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170불대가 지켜지는지 그 밑으로 내려간다면 항상 일단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보시면 들어가긴 좋은데 모멘텀은 그렇게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900불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래도 이 정도 가격이라든지 직전 고점대 830불에 이제 그 밑에 빠질 때마다 조금씩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가격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오각형을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 조금 더 세심하게 보시면서 들어가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찾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